손석희 나와가지고 팩트 검증 이런 소리를 할 때 얘를 붙들고 왜 그런 행동을 했어를 저는 그거를 계속 물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지금 엄마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기계와 같아야 돼.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는 알렸다.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 이 권위적인 마치 절대자 신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다. 이 엄마가 바다 마음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계속 바다 마음이 아니고 옹달샘 엄마라는 거를 지금 계속 느끼게 되네요.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놀라운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렬히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 정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가 역할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군요. 바다 마음으로부터 한여름 바다는 참 좋았는데 바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다 마음이 사연이 왔네요. 정희는 어떡하지? 저번 주에 우리 바다가 기관에서 같은 반 친구를 꼬집은 일이 있었어. A 선생님 말로는 아이가 좋아서 격한 표현을 하다가 친구한테 생채기를 냈대. 이후에 담임 선생님 B 선생님과의 통화에서는 아이가 요새 그 친구가 놀던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하거나 갑자기 다가가서 어깨를 움켜쥐는 등 못살게 군다는 말을 들었어. 그날 바다한테 친구를 이렇게 했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바다가 그 친구 좋아서 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어. 그날 나한테 훈육을 받고 등원한 터라 바다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불똥이 친구한테 튀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주말 휴일 동안 아이에게 훈육은 덜 하려 노력했고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 근데 오늘 하원하기 전에 기관에서 메시지가 왔어. 아이가 과격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친구들과 분리시켰고 이에 가정에서 강하게 훈육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 하원 때 B 선생님은 아이가 또 그 친구에게 오늘도 다가가서 갑자기 팔을 이렇게 세게 쥐어서 경고를 주었고 또 이후에 두 손으로 친구의 눈을 이렇게 눌렀다고 하셨어. 또 다른 친구가 화장실을 가려고 서 있는데 바다가 목을 이렇게 움켜줘가지고 바다를 따로 분리시켰대. 상황이나 맥락이 없이 아이가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나로서는 글쎄 바다가 평소에 강압적인 B 선생님을 싫어하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서 B 선생님도 우리 아이를 찍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해맑게 하원하는 바다를 보니 심란하네. 아이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바다는 왜 친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건지, 바다를 찍은 B 선생님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로 눈앞이 캄캄해. 진짜 유난이다 진짜. 누가 유난이야? 나 유난? 애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크는 거지. 엄마나 그러게. 뭐 여기 그러니까 바다는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걸 이제 기관에서 아이들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건데 엄마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은 거야. 약간 문제야의 학부모가 된 막 뭔가 문제야, 죄스러운 막 이제 문제야 엄마가 왔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까봐 막 이제 기간 가기도 왜 그랬어? 그러니까 좋아서 이러는 거여서 A 선생님도 그게 격해서 그랬다고 했고 그냥 뭐 바다가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여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B 선생님은 B 선생님은 사실 이것만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 저번 주부터 바다가 친구한테 막 계속 이러고 딸기랑 친구랑 우리 바다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말을 되게 잘해서 말이 몇 안 통하지 않, 그러니까 통하는 몇 안 되는 친구였고
친구가 되게 야무지고 이래서 바다가 되게 좋아했어. 둘이 옛날에 만나면 막 이렇게 쎄쎄쎄 막 이러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이런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 아이의 마음으로 내가 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바다가 좋아했던 것 같아. 딸기를 좋아했었어, 좋아했는데 옛날에. 그게 이제 잘 통하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왜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 괴롭히고 관심 있으니까 약간 일부러 고무줄 더. 끊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안 받아들여주는 어떤 일련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딸기가 매번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치 딸기가 그래서- 뭐 이거는 싫어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표현이 좋은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몰라줘. 그래서 이렇게 해코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 누가 진짜 친했던 남자인데 갑자기 내 발을 차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알고는 있었거든. 걔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건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격리가 됐었다 그랬잖아. 목을 쥐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 왜 목을 쥐었대?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다는 거는 수업을 이제 아예 바다는 이제 친구들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 같이 놀 수 없어. 바다는 이제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해서, 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분리를 해서 혼자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거지. 이 바다는 지금 학교 폭력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폭력 행동에 연루된 아이는 서로 격리시키는 그런 지금 교육적 조치를 맞아요. 이 대한민국 기관과 학교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근데 B 선생님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할 것 같고 너무 아이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그렇죠. 같고 저는 아이를 말 잘 듣는 이 어린이집에 잘 골라가기 위한 나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고 어머님에게도 그 행동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나도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내가 바다랑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바다야 너가 딸기를 이렇게 눈을 눌렀더니 B 선생님이 화가 났지? 이렇게 로봇 눈을 했지. 맞아요. 바다가 이제 친구 눈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B 선생님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이야 바다 이거 배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 얘기는 했는데 알아먹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했어? 남편은 이제 어저께 갑자기 나한테 와서 바다가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네. 확실히 어그레시브하지? 이거 우리가 얘 잘못 키운 것 같아. 금쪽이랑 얘가 다를 게 뭐야? 이거 얘를 이제 우리가 얘 버릇을 제대로 들여놔야 될 것 같아. 저기 원래 바다 나이 때 애들은 원래 손부터 나가고 발부터 나가고 좀 서툴 수 있어. 뭘 공격적이야. 다 그럴 수 있어. 그때 애들은 아직 미숙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선생님한테 내일 바로 전화해서 이 나이 때 애들은 다 그렇게 공격적인지 우리 아이만 공격적인지 알아갖고 와 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 말로 바다가 딸기를 이렇게 누르니까 왜 딸기 이렇게 눈을 눌렀으니까 바다가 눈이 2개여서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 봐봐. 바다도 눈이 2개고 이 사람은 원래 눈이 2개야.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그거는 나쁜 행동이야. 자 너는 이제 경애야.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박사님한테 좀 찾아가 봐야겠다. 진짜 답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하단맘씨 어때요?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금요. 왜냐면 저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팩트가 뭐야? 이게 그렇죠. 너무 궁금한 그렇죠. 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다의 마음은 뭐였던 거예요? 바다는 친구가 이제 딸기가 좋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바다의 마음을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거절하는 거를 경험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다는
그거에 대한 이제 속상한 마음, 음. 삐친 마음을 음. 좀 표현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상민이에 대한 것도 상민이가 저기 태윤이를 아까 괴롭힌 것 그렇죠. 같으니까 내가 옹징을 해야 내가 되는데. 저렇게 해서 버릇을 고쳐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차가 만약에 없이,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게 행동을 했으면 선생님 눈에는 갑자기 상민이 다가가서 목을 누르면서 발작적으로 맥락 없이 맥락 없이 상황 없이 근데 이제 요즘에 그렇죠. 뭐 이유 없이 무차별 지만 뭐 비동기 범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벌써 바다는 이 어린 나이에 비동기 범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게 해요. 선생은 이렇게 보고 남편도 있죠. 그렇게 똑같이 남편도 이제 공격적인 아이.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바다는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다는 지금 이제 수용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해받지 못하는. 그렇죠. 이해받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 차라리 산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삶에 있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느낄 것 같아요. 느낄 것 같아요. 네, 몰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일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알겠어요. 저 그래서 어렸을 때 책만 봤어요. 글을 혼자서 뗐어요. 안 한글로만 가르쳐 줬는데. 책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요. 근데 그게 책을 읽는 걸로 가면 좋은데 네. 이제 뭔가 약간 학구적이지 않은 다른 걸로 다른 행동으로 네. 막 누군가를 붙들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아이 마음을 읽어줘야죠. 그렇죠. 엄마는 아이 마음을 읽어줬어요. 아니면 아이 마음을 탐문수사하듯이 취조했는데 취조를 당한 잘안 돼. 말이 그렇죠.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애기가요. 제가 그 지점을 좀 더 자세하게 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단서가 나올 법하면 애기가 갑자기 말을 돌리고 막 엄마 나 저거 먹을래요. 나 저거 먹을래. 진짜 바다가 똑똑하네요. 그래서 딱 저것만 알아내면은 얘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그게 알려주지 않아. 취조술이 떨어졌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조술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네. 엄마가 말을 막 더듬고요. 제가 어느 순간 막 말을 더듬. 왜냐면 얘가 제 말을 피하지 않게 또 어린 아이의 언어로 또 너무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게 막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고르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잔머리 굴리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근데 지금 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하네요. 그런가요? 네. 사건은 네. 바다는 참 나름대로 친구를 좋아하고 좋은 친구한테 자기 나름대로 좋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친구는 바다가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지 자기를 괴롭히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괴롭히는 다른 나쁜 녀석은 내가 대신에 옹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 정의감에 또 있는데 그 정의감은 안타깝게도 그 유치원 선생으로부터 이 발작적인 행동, 미친 행동으로 보여지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대요. 그런데 온바까지 지금 내 이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기는 커녕 너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네 죄를 고해. 엄마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엄마 이 집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떡해요 저. 거의 정신병자 취급하는 이 비 선생님 그거 분명히 찍힌 거는 맞아요. 어떡해. 아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 유치원에 지금 내 아이를 보내고 있다. 엄마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관을 옮기기에는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그렇죠. 가야 되고 그건 번거롭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일단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 선생님한테 아이 잘 이렇게 훈육해 왔다.
그렇게 어필하면 아이를 이미 정신병자로 보고 있는 B 선생님이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그렇죠. 난 그러면 너무 잘하고 원장 있다. 선생님한테 슬쩍 선생님, 이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조금 행동을 보고 다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를 제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원장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를 완전 찍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바다가 계속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딸기한테.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아직 바다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격하게 저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좋아하는 감정 표현 행동은 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만 그래. 그런데 내가 그나마 믿고 의지하는 엄마마저 지금 그거를 너가 잠재적인 범죄 행위를 했음에 틀림없어, 빨리 이실직고해, 이런 식의 취재 행동까지 했으니까 바다는 이제 엄마마저도 내가 언제까지 엄마를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뭐가 얘한테 그렇게 트리거가 됐길래 이런 표현을 했는지. 지금 그게 아이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감성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학습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엄마의 이 옹달샘 같은 마음. 엄마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니까. 그렇죠. 소중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야. 그렇죠. 알려줘야지. 그렇지만 또 예쁘다. 딸기가 너는 남자, 딸기는 여자아이.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21세기에는 남녀 7세가 아니라 남녀 4세만 되더라도 서로 그걸 하면 성추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단다. 사세도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요즘에 유치원만 되더라도 이제 성추행, 성폭행이 엄청 심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딸기 우유를 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 딸기 주라고. 딸기 주라고 딸기 딸기 우유 주고, 사. 바나나한테는 바나나 우유 주고. 그럼 그렇게 할 때 너의 마음을 전하는 건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아빠가 엄마를 좋아할 때는 처음에는 가방도 사주고, 그리고 나중에 큰 반지를 사줌으로써 이 사랑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이 너무나 간단하고, 아니 지금 다 경험하신 일을 왜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전 다른 데 꽂혀 있으니까. 뭐에 꽂혀 있어요? 팩트가 뭐지? 팩트. 그러니까 아니 팩트가 그날 지금 왜- 뭐가 중요한가요? 손석희 씨 나와가지고 팩트 검증 이런 소리를 할 때, 얘를 붙들고 왜 그런 행동을 했어를 저는 그거를 계속 물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지금 엄마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기계와 같아야 돼,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는 알렸다.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 이 권위적인 마치 절대자 신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다. 이 엄마가 바다 마음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계속 바다 마음이 아니고 옹달샘 엄마라는 거를 지금 계속 느끼게 되네요. 근데 자기 아이를 사실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남의 아이의 문제보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는 대개의 경우에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보느냐. 지금 바다 마음은 바다를 사건에, 내가 알기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일으킨, 아니면 사건에 관련된 어떤 범인을 취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또는 팩트를 파악해서 팩트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뭐 기자 앵커의 마음으로 지금 바다를 대했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바다의 쉘터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세상에 쉘터는 무슨 검사 거의. 그러게요. 아무리 세상에. 검사가 득세한 세상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하고, 이게 참 세상이 망조가 들어서 그런지.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점은 교보, 알라딘, 예스24. 직접 구매는 서울 종로구 채부동 6 열반지 02-6263-2440. 가장 빨리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을 참조하세요. 이제 선생님, A 선생님도 그렇고 B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뭔가 이렇게 등원하고 하원할 때 저랑 대하는 것도 예전이랑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A 선생님은 이제 아이가 좋아하던 선생님이었는데 뭔가 약간 제 눈도 좀 잘 안 마주치려고, 어머니 바다가 오늘도 친구들을 좀 그렇게 했어요. 약간 이러고 얼른 들어가 버리시고. 그렇죠. B 선생님도 이제 다 이제 거의 죽상이 돼서 나오셔서 어머님 또 오늘 바다가 이렇게 했어요. 막. 네. 바다는 지금 유치원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집에 있는 엄마한테도 이해받지 못하는, 진짜 저 이제 이해해줄 거예요. 이제 이해해줄 거예요. 해줄 거고. 네. 저 A 선생님이랑 B 선생님 어떻게 제가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A 선생님을 나 B 선생님을 일단 그 선생님을 보면 진짜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 그런 마음으로, 아유 A 선생님 참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본인이 뭐 참 A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B 선생님 최고예요. 바다는 집에만 오면 B 선생님이 너무너무 본인을 인간되게 만들어준다고 지금 내가 검조기에 넣은 애가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B 선생님 알죠. 그냥. 근데 그 거짓말인 거 알죠? 왜냐면 뭐가 바다는 거짓말이에요? B 선생님 평소에 계속 싫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검적이 대한다고요. 검색이랬다고요? 네, 지금 뭔 이야기예요? 검적이 대하듯이 지금 선생님이 대한다고. 그 말을 그 선생님한테 해요. 그럼요. 그럼 검적이 대하지 언적이 대한다고 할까요? 완전 근쪽이라고 근데 그게 생각하고. 팩트인데 본인은 그런 말 들으면 나 웅은형 아니 검적이 대한다고요. 나 열심히 잘하고 있네. 그렇죠. 그 B 선생님은 나를 오은영 박사 수준으로 대한단 말이지. 역시 알아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바다 마음은 우리 아이를 검적이 대하듯이 선생님이 대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을 들으면 그 선생님은 내가 애를 거의
미친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이 엄마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으시죠? 네네. 아니에요. 내가 오은영 박사처럼 얘를 대한다는 걸 아시긴 아시는구만. 역시 내가 오은영급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럼 어떻게 B선생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시겠죠. 이제 저 아시겠죠? 그런 말 못하는데 적어가서 해야겠다. 저거 가서 하세요. 그 떠듬떠듬하면서. 진짜 아니니까. 그 원장님한테는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는 해도 돼요. 아, 되죠. 당연히. 지금 이 유치원의 교육 철학이 우리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놈이 정신병자인가 색출해내는 교육 철학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디서 그렇게 느끼셨는데요? 아니, 우리 아이가 금쪽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를 이 기관에서 금쪽이 취급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거를 받아 마음은 우리 아이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믿고 있고, 기관의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은 우리가 오은영 박사급으로 애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각자 믿고 싶은 대로 각자 믿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러면은 지금 비 선생님 같은 경우 아이한테 조금 강하게 격리시키고 이런 거를 본인이 그럼 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그럼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B 선생님의 네. 교육 철학과 그 교육하는 행동인데, 그거를 받아 마음이 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해요? 그쵸. 그렇잖아요. 계속 아이가 이해받지 못하고 계속 강압적으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그거는 아이한테는 필요한 경험이에요. 왜? 혹시 얘야, 너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이 기관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워나가지만, 세상 모든 인간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엄마만은, 심지어는 아빠조차도 이해 못할 때도 이 엄마만은 너를 이해한단다,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렇죠. 너가 맞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너의 의지와 다르게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일은 유치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가면 더 자주 일어날 거고, 사회에서는 정신병동에 강제 격리가 되거나 교도소에 가는 일도 또 생겨난단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게 팩트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알고 하는 거랑 그냥 자기가 진짜 부딪혀서 찌그러진 깡통이, 지금은 찌그러진 깡통인데 나중에 크면서는 자기가 알겠지.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원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의 선한 의도나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해가지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또는 내 마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개 세상에서는 위인이라고 하고 영웅이라고 한단다 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그렇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저희 어머니만은 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위인 전기 봐봐요. 다 그 내용 있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네네. 바다 마음이 진짜 알아야 되는 이 마음은 본인 자신의 마음,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가, 내 아이를 금쪽이로 대하는가, 아니면 금쪽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이 오은영 박사로 대하는가, 아니면 진짜 아이의 엄마로 하늘이 무너져도 아이를 믿고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러면 엄마가 검사한 아이의 프로파일은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한 건가요?
골목에서 백수로 사는 애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니, 보통 깍두기라고 이야기하든지 어깨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백수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바다는 유치원에서 거의 깡패 수준으로 취급당하고 있거나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저 프로파일을 보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다의 마음이 읽히네요. 근데 엄마랑도 비슷하면 엄마도 깍두기인 건가요, 지금? 엄마는 깍두기가 지금 깍두기를 낳았어. 아니, 엄마하고 비슷한데 엄마는 깍두기가 아니라 엄마는 조금 더 일치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예술가.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 그렇지만 죽고 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예술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마음이나 자기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 보니까 아들이 내하고 참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뭐 어쨌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남들한테 그렇게까지 모나거나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벌써 이상 동기 범죄로 이 연루가 되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 이거 어떡하지?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거의 B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진짜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자라서 그래도 한미모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냈지. 얘는 나를 닮았어. 인물은 그거 할 텐데 아이 깍두기들도 인물 멀쩡하더구만. 그런데 아빠를 닮았어. 제가 어떡하지?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저 이제 검사에서 엄마로 다시. 검사에서 그렇죠, 엄마로. 그렇죠. 검사에서 엄마로.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린이집들의 이런 뭐 격리시키고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내 문자를 드리고 이런 게 그 아이를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잘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이집은 각기 원장 선생님의 아이의 교육 철학 또 각 기관별로 교육 문화라는 게 있고 또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과 양육이라는 나름대로 상당히 멋있는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육 철학과 문화가 뭐가 있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애 머리 숫자로 와가지고 그냥 얘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격리 수용하고 그냥 진정제 팍 넣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상관없이 처리한다 라는 정신병동 환자 수용의 개념으로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넌저시 원장 선생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에서 지금 네. 깔끔하게 기간 옮겨버리면 안 되나요? 그런데 지금 그 바다가 다니는 데가 그러면 학교 옮긴다고 다른 기관은 정신병동처럼 운영 안 되고 있을까요? 모든 지금 대한민국 학교가 정신병동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유치원들 뭐 영어 유치원 가면 그건 미국 정신병동이 되는 거죠. 학교를 정신병동처럼 처리하는 방식을 미국 이 학교 운영, 미국에는 학교에서 스쿨 폴리스 해가지고 요즘에는 권총을 채워야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학교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들어가는 입구가 맨하탄에 지하철 들어갈 때 하면 지하철 거기 입구가 철창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창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는 무임승차하는 애들 막느라고. 그런 것처럼 학교 입구가 이 철창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를 아이디 찍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리고 시큐리티 있어가지고 요즘엔 가스총 차고 있기도 하고 서울에 이제 학교도 그렇게 되는 학교 스쿨 폴리스는 대부분 학교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있어요. 그게 지금 학교에서 애들을 키우는 기본 교육 철학, 교육 방식이고 애 조금만 이상하면 빨리 정신과 보내가지고 약 먹이세요 하는 게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데 그게 유치원으로 내려왔다니까요. 네. 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바다 마음이 옹달새 마음으로 바뀔 뻔하다가 바다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별빛 정인님한테 상담을 받다가 황심스러우니까 상담의 차이를 좀 느끼셨어요? 네네. 이제 우리 별빛 정인이는 바다의 마음을 조금 읽어주는 그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그리고 일단 제가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하원을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냥 오늘 뭐 그거에 대해서 취조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재밌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놀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조만간 그 딸기라는 친구랑 같이 플레이데이트도 좀 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 일단 원장 선생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바다마님한테 내가 그냥 세상에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좀 서운했지. 아니, 안 서운했어. 아, 그래? 안 서운했어. 괜찮은데. 저는 제 역할만 잘하면 되겠다. 바다, 우리 찌그러진 깡통은 이제 다시 펴. 사실 바다는 아무리 눌러도 결코 눌리지 않는 용수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은연중에, 그러니까 약간, 아니, 바다 황 박사님처럼 잘 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조금 했어요.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힘내란 녀석. 해맑게 또 집에 오고 그럼요. 격리됐을 때도 뭐 어땠어? 좋아? 혼자 노니까 좋았어? 오이. 선생님한테는 분명히 친구한테 갈래, 저도 친구들하고 놀래요 이랬대요. 근데 저한테 헌치 그러면 바다 우리 혼자 노니까 어때서? 좋아 이러는 거죠. 이야, 친구. 바다가 여전히 엄마한테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러니까요. 그걸 유지하겠다는 그만큼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에요? 그럼요, 그건 믿음이 있는 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아니요, 그게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솔직하는 거는 그건 인간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어 죽어도 내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거, 그것만이 멋있네.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야.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귀한 아이였네. 난 진짜 잘 논 줄 알았어. 고매한 그럼요, 그럼요. 그거를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잘못 읽을 뻔했어. 그래도 그렇죠. 시리즈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생생한 사례. 그럼요.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였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있을 초등학교 거예요. 들어갈 때도 그래서 막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지 말고 그때 황심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심리 상담을 배우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대로 상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배웠거나 상담 심리, 임상 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에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가 정말 내 길이 맞긴 하는 건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막연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면 저절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활동은 바로 내담자 마음 읽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치유사로의 도약.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 경험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실전 상담 수련. 멘토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수련생들의 사례도 함께 배움으로써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또한 WPI 워크숍과 사례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축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마음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WPI 전문가 과정 상담 실습에서 내담자를 만나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동안 제가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수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 읽기가 먼저임. 이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니 그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상담 일이야말로 저의 성장을 위한 저의 천직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당신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교육과정. 당신의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세요. 그 어떤 상담 대학원 과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담 수련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마음치유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2440 카카오톡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친구 추가하시면 교육과정 및 특강, 세미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